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오늘도 HJ중공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저점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가 봐도 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하고 슬슬 물량 정리를 해야 할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HJ중공업의 주가 상황은 등락은 약간씩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제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로 힘을 받더라도 힘을 받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도 버티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뉴스가 떴습니다. 확인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울산 화력 붕괴 관련해서 HJ중공업 본사 등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오대리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차라리 매도 빨리 받는 게 낫다라고. 대표님이 구속이 되든 어떻게 되든 일단 빨리 해결이 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들어가야지만 결국은 주가가 앞으로 위로 향할지 아래로 완전히 꺾여 내려가 버릴지를 결정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그 첫 발을 뗐으니까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를 더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 HJ중공업을 매수를 해봐도 되느냐라는 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오대리의 의견은 요즘 늘 같습니다, 여러분. 매수를 하셔도 돼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즉, 좋은 자리, 들어갈 자리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라. 그럼 이 좋은 자리가 얼마냐? 지금 여러분 하단에 지지선을 그어놨습니다. 21,000원이에요. HJ중공업이 바닥을 확인한 자리입니다. 이후로 급락을 했을 때 이 지점까지 내려왔었고, 그리고 또 내려간다라고 해도 장중에 결국 회복을 하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결국은 이 지점까지 하락을 하는 이 지지선 21,000원이 지금 굉장히 견고하게 하방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잊지 마시고 21,000원을 기억을 해주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 일은 매수를 아예 안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하시되 목표 평단가를 정하시라는 거죠. 평단가를 최대한 21,000원에 맞출 수 있는 선, 그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늘 어려움을 겪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그걸 언제나 실패를 하면서 상심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중에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언제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매수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언젠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대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봉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시초가부터 최고가 21,9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1시간 만에 도달을 했어요. 최저가 750원, 2750원. 이 구간이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해도 1200원입니다. 분명히 거래량도 줄었고 변동성 폭도 줄어든 구간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차익 구간이 고점과 저점 구간 차이가 무려 1200원이에요. 우리는 타이밍 한 번 잘 맞춰서 1200원을 차익을 일단 실현을 하고 들어가는 자리일 수가 있고요. 1200원을 손실을 보고 들어가는 자리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잡아가시는데 오대리가 도와드리겠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이에요. 지금 이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를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저점에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타이밍에 맞춰서 문자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셔야 할지, 어느 지점 라인대에서 그 이하에서 들어가시면 된다, 그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를 드릴 거예요. 오대리는 타이밍 직전에 두고 문자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그렇잖아요. 오대리가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강하게 지시를 하면서, 여러분께 지시를 드리면서 문자를 드려버리면 여러분이 오대리의 문자를 보고 그 문자를 언제 확인을 하실 줄 알고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자 보내지 않고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전략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언제든 상관없어요. 굉장히 구간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그 자리를 파악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지점은 이제 됐어요. 들어가는 지점은 오대리가 잡아드리겠다. 대신 평단가를 최대한 언제 들어가시던 영상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영상만 보셔도 상관없고 21,000원, 그냥 21,000원을 목표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세요. 낮춰두시기만 하시면은 영상만 보고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매도를 해서 우리가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인가, 얼마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인지 영상 뒤에서 오대리의 목표가와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나가셔야 할지 그 전략을, 시나리오를 약간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아가고 있는지, 그 목표가가 어째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 근거를 미리 잠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버텨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시장은 늘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감정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시장을 봅니다. 이 구간이 흔들리는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인지 지금부터 근거로 확인을 해보죠. 저는 어떤 종목이든 5가지 근거만 봅니다. 첫 번째, 추세선, 이동평균선이죠. 이평선에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했는지. 두 번째, 구름대의 지지 구간, 하단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세 번째, 수급의 흐름, 거래량과 단기 매매를 주도하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신규 수주 같은 근거가 확실한지. 다섯 번째, 이 위에 3가지가 합해진 오대리가 만든 매집 신호.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맞물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입니다. 실제로 오대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차트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10월 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잘 아시겠다시피 이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그냥 상승을 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마지막 매집 신호를 기준으로 추세선이, 단기 추세선이 돌파를 했어요. 중기와 장기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죠. 추세 돌파. 여기에 더해서 그냥 상승을 하지 않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수급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들어오는 호재가 들어오고 정책적인 펀더멘털도 받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월 말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7월에 접어져서 마법같이 정말로 긴 횡보장에 접어듭니다. 정말 긴 횡보장이었어요. 근데 이 횡보장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오대리의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습니다. 이 8번의 매집 신호가 나올 동안 계속 이 횡보장을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때도 분명히 크게 떴고 이때도 크게 떴는데 어떻죠? 이전보다 적게 들어왔음에도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단순한 조건 안에서 움직이는데 결국 차트를 그리는 것은 돈이고 돈은 근거를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미 자리가 바뀌어서 다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영상에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면서 흐름을 정리를 하고
오대리가 한 가지를 더 드리죠. 문자도 드려요. 문자를 통해서 지금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매수하시면 좋겠다. 지금 오대리는 매도할 예정이다. 지금 완전 악재가 터졌으니까 무효를 하고 새로운 전략을 잡아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흐름과 방향을 챙겨가시고 문자로 실행을 챙겨가시면 돼요.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은 타이밍을 결국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HJ중공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일단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요. 감당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 악재는 길어질 수 있어요.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한 첫 발을 뗐어요. 압수수색.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해를 지나갈 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고 막고 거기서 막 들어오지 말라고 싸우고 있고 그러면은 지지부진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HJ중공업도 주주들 생각하고 주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쪽이 더 나아요. 그런 태도를 보여줄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고, 그런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도 저점에서 3개 정도 매수를 하세요. 이거는 진짜 3개 매수하시면 3주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비율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3주 정도 매수를 하시고 고점에서 2주 정도를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는 더 빠르게 청산을 하고 싶다 하시면 매일 장을 노리셔서 저점에서 3주를 매수를 하시고 고점에 올라갔을 때 한 주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저항선 위에 올라가는 가격대에 도착을 했을 때 2주 정도를 매도를 하셔서 더 빠르게 물량을 줄여 나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HJ중공업이 진짜로 이 악재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지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악재가 터졌고 이거 수습하는 구간이었었고요. 앞으로가 진짜예요. 진짜 HJ중공업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판단해 나가시면 돼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21,000원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세요. 매수를 하시고 아래 더 내려가면은 추가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왜 이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평단가 때문이에요. 평단가 때문에 더 내려가면은 한 4주 정도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이 부근이면은 지지선 부근이면 3주 정도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위에 올라갔을 때 장중 고점에 올라갔을 때 한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저항선 위로 올라갔을 때 특히 고점이다라고 하면은 3주 정도 매도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물량을 빠르게 쳐내면서 짧게 구간을 끊어가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보시면서 손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손절을 바라신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되고, 난 그냥 계속 들고 가보련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건설 쪽은 터졌습니다. 건설 쪽 악재는 터졌지만 조선 쪽은 아직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 쪽을 기대하시고 기다려보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지금을 오히려 큰 기회로 보시겠죠. 왜냐면 이런 분들은 더 높은 금액에 매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점 내려갔을 때 이 아래로 내려가더라 하더라도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만큼 매수하셔서 평단가 최대한 낮추시고 수량 최대한 확보를 하는 기회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조선 보면서 미래에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오대리는 여전히 그 자리 바라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갈 때까지 단계적으로 다시 한번 HJ중공업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굉장히 짧게 챙겨갈 거예요. 지금 구간별로 매물대가 너무 쌓여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차근차근 해소를 하면서 올라가서 결국은 이전 고점이죠. 33,000원까지 회복을 할 거예요.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멘텀이 충분한 회사예요. 거기에 더해서 오대리는 그 이후에 아실 겁니다. 오대리의 목표가는 여러분 35,000원이에요. 35,000원까지도 여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악재만 아니었으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고민이 조금 더 적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터진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래 갈 거다. 어차피 35,000원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지금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추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1,000원에 맞춰 두시기만 하면은 나중에 매도를 하실 때 14,000원씩, 주당 14,000원씩을 챙겨가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오대리는
어떻게 이렇게 35,000원을 계속 부르짖고 있느냐? 왜 이거를 조금 더 내리질 않고 있죠?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혹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첫 번째 사건이 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번 사건 2022년이었습니다. 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 때였고 연초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석장이 붕괴를 한 사건이 있어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이 사건 벌써 3년 전인데 아직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이런 사건 발생을 하면은 해결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이면 여러분 지금의 슬프게도 아주 슬프게도 지금의 악재에 대한 감정이 희석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희석돼 버립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결국은 올라간다. 올라가서 35,000원 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호재만 힘입어서 올라갈 것이고 결국 이 판결이 직접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의 건설 수주도 조금은 내릴지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래처들이죠. 거래처들이 새로운 방향, 새로운 거래처 모색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베이스는 HJ중공업을 깔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3건 수주하던 거 2건 정도 줄어드는 그 정도 비율? 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일단은 잡히기는 할 것이다. 수주가 잡히기는 할 것이다. 그래서 35,000원 갑니다. 이전에 비해서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데리처럼 지금 매수를 하셔서 21,000원에 매수를 하셔두고 이후에 일단 구간별로 계속 차익을 챙기시면서 단기 매매를 하시면서 차익을 챙기셨다가 이후에 35,000원까지 갔을 때 14,000원 주당 14,000원씩 크게 차익을 챙겨 가보고 싶으시다. 나도 오데리처럼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나도 차익 14,000원 챙겨보고 싶다. 하시면은 오데리 연락처 저장해 주시고 구독이라고 2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데리가 구간별로 지금 HJ중공업은 구간별로 끊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끊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짧게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될지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HJ중공업은 지금 완전 하락은 아닙니다.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아래에서 버티는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고 위에서 구간별로 기다리면서 누르고 있는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서로의 힘을 확인을 하면서 버티는 구간에 갇혔습니다. 갇혔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나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흐름을 놓치지만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이 짧은 구간들 매매를 하면서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 하시면은 영상에 좋아요와 오데리에게 응원 댓글 한 줄씩 남겨주시고요. 앞으로의 흐름 놓치지 않고 챙겨서 나도 짧게 차익을 계속 챙겨 나가보고 싶다 하시면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